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 맞수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관철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뭉치고 단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 여사 문제의 본질은요,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정치 공세이고 네. 정치 공세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언가를 관철해야 된다, 그래야지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관철해야 되고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야 될 게 김 여사 문제뿐이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야 투쟁으로 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의 계속되는 정치 공세에 대한 부분들도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야 될 부분일 것이고,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있고요. 인구 전략 기획부에 대한 신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금투세 폐지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 같이 힘 모아서 매듭 짓고 완료 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민생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들을 더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생을 얻을 수 없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계속해서 정부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뭐 민생 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성과도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알맹이가 좀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어떤 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약속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3자 추천을 얘기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가지고도 노력은 하셨지만 어쨌든 성과는 좀 미진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를 꺼냈는데, 사실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조치이지 과거에 대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특별감찰관제를 좀 요구하셨다면 저희는 야당 추천을 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인사를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발언이 가장 이슈기는 한데, 저는 또 귀에 들렸던 게 대통령실도 변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소 톤 조절을 좀 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톤 조절이 상당히 필요한 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용산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보수 분열을 가져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톤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야 대표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특검 요구를 할 것인데, 여기에 특검은 하지 말고 특별감찰하자라고 읍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어떤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특별감찰제 같은 경우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표 선수가 지금 드리블 해가고 있는데, 우리 선수의 볼을 뺏어서 골을 본인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당연히 화합해야죠. 당연히 단결해야죠. 그래야지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은 변화 중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이게 뭐 평가일 수도 있고 어떤 압박을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복수의 보도를 통해서 사실 지금 인적 개편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발로
뭐 보여주기용 인사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참모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적쇄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인적쇄신을 하려면 어떤 면에 있어서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인데 바로 뭐 자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연말쯤 해가지고 저는 비서실장이라든지 내각을 좀 교체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쇄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던 그런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때 정리를 하는 이런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맞지. 그래도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고 대통령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대표가 그 인적쇄신 하라고 해서 곧바로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한 대표 기자회견 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해석과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냐예요.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사실은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정 간의 화합보다는 분열을 좀 끌어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여기 앉아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보수에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를 해왔고 그 역량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당정 소통 걱정하지 마라. 당정 소통 원활히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나만큼 잘 싸우는 사람 있냐? 민주당 정말로 제대로 싸워낼 것이다. 그리고 개파 정치 없애겠다.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네. 이 세 가지 주안점을 지금 100일 동안 보여줬다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나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방향이 많이 비껴나갔다. 싸우는 대상이 민주당이 아닌 정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정 간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방향성을 좀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예.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보수에게 더 큰 기대를 받고 합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 특감 추진 여부를 표결로 정하는 건 공멸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제도 이 오세훈 시장과 김기현, 뭐 나경원 의원 등등해서 이제 중진들이 소규모 집단 행동을 했었잖아요. 중진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친윤과 친한계가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친한과 친윤이 아닌 중립지대에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좋다고 해서 아빠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셋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정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친한계에서 표결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립지대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서 아니 둘 중 한 명이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다. 네. 예를 들어서 친한계가 승리하면 대통령 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친윤계가 승리하면 한동훈 대표 사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이 또 혼란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중진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특감 문제를 놓고 여당 내 의견 좁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지난 7월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제게 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화 내용 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거절했다라는 말씀까지. 김민수 전 대변인께 여쭤보면 사실 이 시점이 참 묘해요. 이게 7월이 그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이 있었던 그 시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시에 저 허은하 지금 전 의원의 그 시부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시부상을 위로차 전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부인이 시부상 위로차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거 문맥상 맞나요? 이거는 허은하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요즘에 이런 일로 속상하시죠? 라고라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제가 잠깐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상 치르고 있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한동훈 대표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맥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서 나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용산에서 이게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래 3명 이상 알면 비밀이 없습니다. 진짜로 혼자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이준석 대표한테라도 얘기했는지 예. 이 세상에 3명 이상 알면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입이 무겁다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한두 명한테라도 얘기했었으면은 허은하 의원 쪽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디서 이 사실이 알려졌을지는 뭐 확인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강성필 전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통화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용산에서 이건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산으로서 얻을 게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해지거든요. 하지만 허은하 대표는 잃을 게 있을까? 오히려 어제부터 해서 모든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저는 허은하 대표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표현보다는 이분이 통화한 다음에 기자들에게는 오프 더 레코드를 했겠지만 뭐 보좌 직원이나 당직자 가까우신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라고 했던 것이 저는 흘러 한 평론가에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귀에 들어가서 이것이 좀 알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어떤 대화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한동훈 대표 100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사실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받았을 때는 조만간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상에 지금 여야대 회담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얻을 게 크게 없습니다. 아까도 예.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지금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할 것이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주장할 게 너무나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나 민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금 한동훈식의 여의도 사투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탄핵이나 그리고 재판장 탄핵까지 외치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라. 민주당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장할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 회담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꼭 이런 부분들도 좀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근거 없이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장애 집회까지 끌고 가려 하는 사항들 이런 것도 하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나 재판관 탄핵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명확히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생과 관계된 것들 합의점을 찾자라는 전제들 안건들을 던져놓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가고 끝나는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 회담을 제안을 할 때 국민의힘에 뭐 언제든 좋다, 날짜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했던 걸로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만나면 여러 네. 가지 민생이라든지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한 것까지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얘기하고 싶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여지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13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상설 특검법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만나면 사실 본인은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라는 더 작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마저도 당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실 안 좋게 홀대받았다는 느낌 그런 데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러면 자칫 배신자론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부차적으로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어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만나서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을 어제 만났어요. 중도 보수 인사들 만나는 일정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떤 지금 30%대 박스권에 갇힌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양당이 한 30%대에서 둘이 박빙을 펼치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예. 이것은 서로의 지지자들은 결집을 했는데 중도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셨던 분들이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쉽게 말해서 물론 보수 인사이긴 하지만 좌우를 넘나들면서 사실 국민들, 중도층으로부터 조금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대표 격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윤여준 장관이야 문재인 그 당시 후보의 캠프에서 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가까이 두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나중에 대선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선 주자로서의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영상도 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윤여준 전 장관 어제 여의도에서 만난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회를 자주 간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절을 자주 간다고 불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변화할 때 그게 교인이자 불도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중도 인사를 많이 만나도 합리적인 중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마음으로. 맨날 무상만 외친다거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180 거대 야당을 가지고 폭력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극자의 행동을 하고 극자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중도 인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색깔을 죽이려고 쇼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확장하고 싶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진심으로 마음부터 좀 변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1월에 많은 이슈들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앞두고 여야 고심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